2장 생명을 네. 유지하는 미네랄 백과사전 1. 미네랄이 우리 DNA를 지배한다. DNA는 쉽게 말해 유전자를 말합니다. 유전자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체의 지문과 같이 우리 특성을 결정짓고 이를 자손대대로 물려주게 만드는 생명의 블랙박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DNA는 가느다란 끈 모양과 비슷하며 세 가지가 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그 가닥가닥마다 5개 탄소로 이루어진 5탄당인 디옥시리보스의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 등 4가지 염기 문자 그리고 인산이 결합해 특별한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바로 이 DNA 기본 구조를 뉴클레오티드라고 칭하는데 이 뉴클레오티드 끈은 반드시 한 쌍으로 결합되어 있고 나선형 형태로 서로 꼬여 있어서 나선형 구조라고 불립니다. 나아가 이 DNA 활동에 중요한 핵산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RNA입니다. 이 RNA가 하는 일은 단백질 형성으로서 DNA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것이 여러 개로 복사되어 세포 내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집합체인 리보솜으로 전달됨으로써 단백질이 형성됩니다. 즉 우리 몸은 DNA 명령을 받고 만들어진 RNA와 리보솜들의 구성체로 DNA는 단백질의 형성으로 완성되는 우리 몸의 설계도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DNA와 RNA의 형성과 균형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바로 미네랄 중에 인입니다. 만일 인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DNA와 RNA 활동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없어 각종 단백질 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이 풍부한 일상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계란, 두부, 우유, 치즈, 멸치, 마른 오징어, 유부, 완두콩 등. 2. 칼슘이 암을 억제한다. 칼슘이 우리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미네랄이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우리 몸의 신경세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통증이나 추위 등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모두 신경세포의 정보 전달 덕입니다. 이 정보가 전기신호의 형태로 신경세포에 전달되려면 일단 나트륨과 칼륨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일단 정보가 신경세포 연결 부위에 자리 잡은 약간의 공간을 뜻하는 시냅스 끝부분에 도달하면 칼슘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해 신경세포 내 단백질인 칼로두린과 결합해 활성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방출됨으로써 그 다음 신경세포에 정보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때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세포의 전달이 둔해지고 근육 수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칼슘이 대장암이나 자궁 내막 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과 자궁 내막 암의 발병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이는 칼슘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유해 물질과 단단하게 결합해 방출함으로써 세포의 손상을 막기 때문입니다. 다만 칼슘은 지나치게 섭취하면 동맥경화, 고혈압, 신장결석을 일으키고 철과 마그네슘,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므로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평소에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일상 음식들은 무엇이 있나요? 된장, 우유, 멸치, 파래김, 다시마, 파슬리, 쑥갓, 요구르트, 치즈 등. 3.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자.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우리 몸의 뼈와 치아의 주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은 60%가 뼈와 치아로 가고 30%는 근육으로, 나머지 9%는 세포, 1%는 세포 외액에 사용됩니다. 특히 세포 내 마그네슘은 300종 이상의 효소의 활동을 책임지고 보조 효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당질과 지질의 대사작용에 필요한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세포 외의 칼슘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나트륨이온, 칼슘이온의 농도를 조절하고 근육 수축과 신경 자극 전달에도 관여합니다. 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칼슘 부족과 마찬가지로 뼛속에 마그네슘을 꺼내 쓰게 되어 뼈가 약해지고 마그네슘 방출 시에 함께 방출되는 칼슘의 세포 침입으로 세포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는 것은 식생활의 불균형 때문인 동시에 칼슘과 인의 과다 섭취에서도 발생됩니다. 특히 임산부는 마그네슘 부족 시 주의해야 하며 마그네슘의 경우 과다 섭취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일상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국산 콩, 두부, 아몬드, 참깨,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바지락, 코코아 등. 4. 이는 적정 섭취가 중요하다. 이는 음식물에서 섭취한 당과 지질이 산화될 때 인산화 작용을 하는 ADP, 아데노신 2인산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서 우리 몸에 에너지 발생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DNA와 RNA 중요한 구성 성분인 인과 칼슘과 함께 우리 뼈와 치아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인에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것보다 과다 섭취 시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미네랄 중의 하나로서 자칫 과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이 가해지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작용해 인을 배출하면서 동시에 칼슘과 농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뼛속에 칼슘을 꺼내 쓰게 됩니다. 나아가 인의 과다 섭취는 신장에도 무리를 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을 공급받는 음식들인 만큼 한꺼번에 가식하지 않고 적절히 섭취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이 풍부한 음식들은 무엇이 있나요? 계란, 두부, 우유, 치즈, 멸치, 마른 오징어, 유부, 완두콩 등. 5. 크롬이 생활 습관병을 막는다. 크롬 역시 금속성을 띠는 미네랄로 인체의 당과 지질, 콜레스테롤, 단백질 대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크롬은 혈당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인슐린의 작용을 활발하게 만들어 혈당을 내려줍니다. 따라서 크롬이 부족해지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나아가 크롬은 다른 생활습관병에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지질대사 시에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대사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콜레스테롤과 지질은 고혈압과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장병 등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만큼 크롬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은 지질과 콜레스테롤 관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크롬의 당 대사에 관련해 단 것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크롬 부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 대사에 사용되는 크롬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 예방을 위해서도 크롬은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크롬은 일상 음식 속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나 임신과 출산 시에는 크롬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임산부의 경우 크롬 섭취에 주의를 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크롬 역시 과다 섭취 시 복통, 구토, 설사, 간, 장애, 중추신경장애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보충제 등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크롬이 풍부한 음식들은 무엇이 있나요? 완두콩, 아몬드, 땅콩, 파래김, 미역, 바지락, 돼지고기, 달걀, 노른자 등. 6. 칼륨이 지나치면 심장마비에 걸린다. 칼륨은 금속성 미네랄로 나트륨과 함께 우리 세포 내외의 체액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미네랄로 세포 내에 칼슘 이온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칼륨 이온의 나트륨 이온과 합심해 세포 내액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입니다. 세포막에 존재하는 나트륨 펌프가 세포 안의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보내고 반대로 세포 밖의 칼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때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내의 나트륨 이온이 제대로 세포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세포 내의 나트륨 이온 농도가 증폭하게 되어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은 지나친 나트륨 성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짜게 먹는 등 나트륨 섭취가 과다할 때 칼륨을 함께 섭취해주면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이 칼륨의 방출을 가속화시키는 만큼 평소 짜게 먹는 식생활이 칼륨 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데 칼륨이 부족해질 경우 식욕부진과 구토, 고혈압, 부정맥, 권태감 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체액 균형에 중요한 칼륨이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섭취하면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트륨과의 균형이 깨지고 신장 기능이 방해를 받으면서 고칼륨 혈종으로 인한 지각장애, 마비, 부정맥 등이 발생할 뿐 아니라 혈중 칼륨 농도가 갑자기 상승할 경우
심장이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무말랭이, 표고버섯, 콩과 팥, 아몬드와 땅콩, 다시마, 미역, 멸치 등. 7. 철이 우리 몸에 산소를 책임진다. 철은 우리 혈액의 가장 주요한 구성 성분으로서 몸 구석구석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 혈액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철이 바로 헤모글로빈의 구성하는 성분이며 헤모글로빈은 일단 형성되면 약 4개월 동안 산소 운반책으로 활동하다가 수명을 다하면 분해되게 됩니다. 즉 빈혈이란 이 철이 부족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 증상인 것이지요. 이외에도 철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키워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도 합니다. 따라서 철이 부족해지면 활성산소 양이 증가해 세포의 노화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먹어치우는 백혈구의 살균 기능이 저하되어 쉽게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쉽사리 철의 부족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실로 철은 가장 쉽게 부족해질 수 있는 미네랄로 성장기 아이들, 여성들, 임산부 등이 특히 철 부족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우리가 섭취한 철의 약 10% 정도만이 흡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극심한 철 부족을 겪지 않는 것은 자칫 크게 부족해질 수 있는 철을 간과 비장이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나 여성들이 월경이나 출혈 등으로 많은 철이 소실되면 철 부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이 부족하면 빈혈과 현기증, 건태감, 구강, 염증, 면역력 저하, 운동기능 저하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보충제 등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구토와 설사, 심할 경우는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적정량을 섭취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미네랄입니다. 철이 풍부한 음식들은 무엇이 있나요? 닭과 돼지의 간, 소고기, 멸치, 건새우, 참깨, 무청, 김, 달걀 노른자 등. 8. 아연이 성장 발육을 돕는다.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 알려진 굴은 특히 아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굴 등에 많이 포함된 아연은 정자와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주며 이 때문에 성미네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만일 아연이 부족해지면 정액과 정자가 감소하고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져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아연 부족을 장기적으로 겪게 되면 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 생리불순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연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이 아연이 단백질과 뼈는 물론 뇌와 신체의 발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약 60%가 근육에 저장되고 약 25%가 뼈에 저장되는데 이 아연이 신체 성장에 작동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물론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상처난 조직을 복구하고 나아가 인체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고 인슐린의 합성과 저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 또한 합니다. 따라서 아연이 부족할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족 현상은 단백질 합성과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발육부진 현상입니다. 또한 뇌의 발육도 늦어져서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심각할 경우 정신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피로와 식욕부진을 느끼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며 시력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은 무엇이 있나요? 흰쌀밥, 소고기, 돼지고기, 굴, 전복, 멸치, 청국장, 국산콩, 참깨와 아몬드, 달걀 노른자 등. 9. 셀레늄이 노화를 방지한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토코페롤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E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E와 마찬가지로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셀레늄은 글루타티온 가산화 효소라는 효소를 구성하는 성분인데 이 글루타티온 가산화 효소는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글루타티온의 활동률을 높여서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맥경화와 심장질환, 백내장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셀레늄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자 폐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경감했다는 학계 보고도 있습니다. 나아가 셀레늄이 가진 특별한 작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시키거나 그 독성을 줄여주는 해독작용입니다. 한 예로 바다에서 사는 돌고래의 경우 체내에 상당량의 수은을 축적하고 있음에도 체내에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는 셀레늄 덕분에 수은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 몸의 셀레늄 양이 부족해지면 항산화 작용이 부족해져 노화가 빨리 시작되고 이로 인해 면역 기능이 약화로 각종 질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반대로 셀레늄을 과잉 섭취할 경우도 문제입니다. 셀레늄의 체내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피로감과 탈모, 구토, 말초 신경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보충제 가다 섭취 등으로 발생할 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만으로는 쉽게 가행되지 않습니다.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들은 무엇이 있나요? 백미와 현미, 아몬드, 김, 미역, 다시다, 다시마, 꽁치, 굴, 모시조개, 소외간, 달걀, 노른자 등. 10. 기능식품과 미네랄은 필수적인 동반자다.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바쁜 생활 속에서 불균형한 식생 아래 길들여진 현대인의 영양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기여하기 때문에 생활 속의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그 종류도 기능도 다양해서 자신에게 가장 걸맞는 기능식품을 고르는 안목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도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네랄의 공급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단백질, 식이섬유, 효소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우리 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네랄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체내에 유입된 영양소들이 각각 활성화하고 분해되어 우리 몸 구석구석의 세포 조직에 왕성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미네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미네랄의 섭취에 반드시 함께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네랄의 다양한 영향력, 효소의 활동을 조력하고 효소 성분을 구성한다. 아연, 마그네슘, 잉구리, 칼륨 등 비타민을 활성화시키고 비타민 성분을 구성한다. 코발트, 염소, 항산화 작용을 돕는다. 철, 구리, 셀레늄, 아연. 근육과 신경 활동을 조절한다.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한다. 칼슘, 인, 마그네슘, 철, 구리.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강화한다. 구리, 철, 아연, 셀레늄. 11. 좋은 물에는 미네랄이 많다. 우리 인체는 다양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몸의 톱니바퀴를 굴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은 대략 2, 3주 정도이지만 물을 섭취하지 않고 100시간 이상 견딜 수 없으며 탈수가 5%만 진행되어도 대부분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은 물로 가득 차 있는 미세한 세포의 물주머니가 서로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1955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깨끗한 물은 건강을 증진시킨다 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좋은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세포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이 많은 지역인 네팔 북쪽 티베트 근처의 훈자, 구소련 변방의 코카소스 아브하자, 중미 에콰도르의 발카밤바의 고산지대의 장수 비결도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의 경우 물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이 깨끗한 오키나와현, 나가노현, 시즈오가현은 대표적인 장수 지역인 반면 맛없고 수질 나쁜 물로 먹는 후쿠오카현은 남녀 모두가 암 환자 비율 1위라는 오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염소 소독과 같은 화학 처리를 하지 않은 물이어야 하며 둘째, 부유물과 세균 등이 없는 물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건강한 물이란 단순히 깨끗한 것을 넘어 생명의 힘인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수여야 합니다. 토양이나 식품,
체질의 경우 산성토양, 산성식품, 산성체질은 건강하지 않는 반면 알카리토양, 알카리식품, 알카리체질은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 알카리란 태양에너지로부터 생성된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고 고스란히 담겨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맛있는 물의 조건, 물을 맛있게 만드는 물질이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 적당량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한다. 경도로는 50 정도의 연수를 맛있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 적당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으면 신선도가 높아진다. 수온이 10에서 15도 정도라면 맛있게 느껴진다. 12.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 심층수를 마시자.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은 물을 마십니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필요한 물의 양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입니다. 나아가 매일 같이 마시는 이 많은 양의 물을 얼마나 건강하게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 상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일상적으로 마시는 이 물에서도 좋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면 물 자체가 훌륭한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알카리수 중에서도 가장 미네랄이 풍부한 물 중에 하나가 바로 해양 심층수입니다. 해양 심층수는 일종의 바닷물로서 바닷물은 98%의 수분, 그리고 2%의 염분과 미네랄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도 해양 심층수는 바다 밑 200m 이하에 흐르는 물로서 표층수보다 온도가 20도 이상 낮아 외부의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미네랄이 이온화된 상태로 녹아있어 인체 흡수가 용이합니다. 이는 해양 심층수가 낮은 온도와 표층수의 압력 덕에 고밀도를 유지하며 오랜 세월 동안 숙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회사들이 미네랄 워터라는 이름으로 미네랄이 포함된 물이나 음료를 시판하고 있으나 가열, 살균이나 인위적인 미네랄을 첨가한 제품 비중이 높은 만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네랄 워터 중에서도 해양 심층수는 가장 깨끗하고 풍부하게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해양 심층수의 특징은 안전성, 수백 년 동안 수천 년간 형성되어 온 물인 만큼 성질이 부드럽고 안전성이 있다. 미네랄 함유, 칼슘과 마그네슘 등 세포 전해질의 주요 성분들은 물론 다양한 인체 유형 성분을 포함한다. 청정성, 심층수는 표면 해수로부터 200m 아래에 형성되는 만큼 세균이나 유기물 오염도가 제로에 가까우며 육지와 대기로부터 오염이 안전하다. 린다. 첫 번째, 스트레스와 짜증을 방지한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네랄 부족은 다양한 현상을 일으키지만 언뜻 눈치채기 힘든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미네랄이 관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 전달입니다. 미네랄의 일부가 이온 상태로 혈액과 체액에 남아서 몸을 돌면서 전기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하며 짜증을 잘 내고 스트레스에 민감해지며 불안과 초조 증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심하면 우울증과 폭력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실로 ADHD, 가행 행동장애와 주의력을 결핍을 앓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미네랄 부족 현상을 보입니다. 또한 철분의 부족 또한 우리 기분을 조절하는 도파민의 기능에 이상을 불러와 짜증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분 결핍이 ADHD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프랑스의 에릭 코노팔 박사는 ADHD 치료 시 철분 보충제를 섭취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 결과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 중에 무려 80% 이상이 철분 혈중 농도가 정상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짜증과 스트레스가 많은 이를 위한 철분 보충 음식, 닭과 돼지의 간, 소고기, 멸치, 건새우, 참깨, 무청, 김, 달걀 노른자 등. 두 번째, 폐경기의 골다공증을 막아준다. 우리는 유아기와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 몸의 뼈와 충분한 양의 칼슘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런 칼슘 축적은 20세까지 진행 완료되고 그 후 한동안 평균적인 골밀도를 유지하다가 50대와 60대를 거치면서 점차 골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폐경기에 들어서는 이후 시기 전후 5년의 칼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폐경기에 들어서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골밀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골량 감소를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폐경기에 들어서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골량을 잡아주던 알력이 사라지고 이 때문에 폐경기 이후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골다공증을 앓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후로 칼슘을 적절히 섭취한다면 어느 정도 골밀도의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폐경기 이후 5년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칼슘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년기와 폐경기에 들어선 여성을 위한 칼슘 보충 음식, 우유, 된장, 멸치, 파래김, 다시마, 파슬리, 쑥갓, 요구르트, 치즈 등. 세 번째, 활성산소를 저거해 노화를 늦춘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화 때문입니다. 세포의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외부 물질은 물론 우리 몸 안에 축적된 독소 등이 이런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노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독소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과도한 에너지 대사, 흡연,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발생하며 활성산소가 다량 생성되며 이것이 맹독성의 가산화지질 등을 증가시켜 세포벽이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SOD라고 불리는 효소 물질입니다. 이 SOD가 원활히 작동되며 체내의 활성산소를 대부분 제거하여 세포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켜주게 되는데 이 SOD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아연과 불이, 셀레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셀레늄의 경우 수치 제거나 독소 제거에도 탁월한 기능을 보입니다. 우리가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아미노산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 글루타치온 효소는 한 부자당 4개의 셀레늄을 포함함으로써 대부분의 유독물질을 제거하고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노화를 걱정하는 이들을 위한 셀레늄 보충 음식, 백미와 현미, 아몬드, 김, 미역과 다시마, 꽁치, 굴, 모시조개, 소의 간, 달걀, 노른자 등. 네 번째, 기억력, 판단력, 학습 능력을 신장시킨다. 술에 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설수설하거나 기억 일부를 잃는 블랙아웃을 겪게 됩니다. 이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기도 하지만 그 일부는 알코올 해독을 위해 미네랄과 효소가 대량으로 쓰이고 소변과 함께 배출되면서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건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전화번호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는 특히 미네랄 중에 아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아연은 일명 학습 미네랄로 불릴 만큼 기억력과 집중력 증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칼슘 또한 집중력과 기억력에 관여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초조함을 느끼고 주의가 산만해지는데 칼슘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어 뇌의 신경 안정을 동모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또한 신경계의 흥분을 막아주고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기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경우 성장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증강을 위한 아연과 마그네슘 보충 음식, 소고기, 돼지고기, 굴, 전복, 멸치, 청국장, 참깨와 아몬드,
달걀 노른자, 국산콩, 두부, 김, 미역, 다시마, 바지락 등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 재생을 돕는다. 피부는 우리의 건강 상태와 노화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고운 피부는 일종의 선망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미네랄 화장품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미네랄이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피부는 바깥쪽으로 표피와 안쪽의 진피로 총 두 개 층으로 나눕니다. 이 피부 세포들은 약 28일 주기로 세포 새로이 생겼다고 수명을 다하면 탈락하며 가장 바깥에 있는 만큼 외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나아가 피부 자체의 보호 장치를 살펴보며 천엽 보수 민자인 NFF가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이 NMF는 아미노산 50%와 미네랄 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피부에서 미네랄은 가장 중요한 보호 재생인자로서 미네랄을 제대로 투입해주면 피부의 활성과 수분 보습력이 높아져 피부의 손상과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 보호를 위한 미네랄 보충 음식, 두부, 미네랄 언액, 미네랄 보충제 등 변비 완화와 다이어트를 돕는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변비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란 무조건 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좋은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때 변비는 원활한 신진대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노폐물 배출을 막아 다이어트는 물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변비는 대부분 불규칙한 식습관에 의해 발생하며 그 외에도 운동 부족이나 대장 질환, 나아가 스트레스에 의한 변비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비에 걸리며 복부 팽창감, 두통과 식욕 감퇴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숙변의 독성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변비를 해소하는 길은 소화작용과 배설작용을 도와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와 과일, 발효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이나 보충제를 섭취하면서 이 미네랄이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장의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일으켜 노폐물과 독성의 배출을 돕게 됩니다. 숙변 제거와 다이어트를 위한 미네랄 보충 음식,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 미네랄 언액, 미네랄 보충제 등 인체에 희귀한 미네랄의 중요성, 미네랄은 바다의 오염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또한 생명체에 있어서 자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탐구에 여념이 없는 많은 학자들은 미네랄은 가장 기묘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경이적인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힘, 지력을 길러주는 것이 미네랄이다. 미네랄이 함유된 곡식과 채소에서는 강한 에너지가 생성되지만 이것이 결핍되며 병이 마중 나온다.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흰 설탕이나 흰 밀가루는 몸을 썩게 만들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유발시킨다. 즉, 미네랄이 없는 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서 상태가 나빠지고 이것이 있는 것들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망간. 망간은 성장 골격 형성 및 발달 생식 기능, 고환의 발육 및 난소의 기능,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 요소이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동식물의 효소의 필수적인 원소이다. 포유류에서는 망간은 질소 함유, 노폐물을 배설, 가능한 화합물인 요소로 변환시키는 간, 효소인 아르기나이제에서 사용된다. 식물인 전달 효소에도 망간이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 요드.
해초 등에 많이 들어있는 언소이다. 그래서 바다와 접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요도 결핍, 갑상선 기능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여 요오드 부족을 막기도 한다. 건강한 성인의 몸에는 15에서 20mg의 요오드가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 70에서 80% 갑상선에 존재한다. 즉,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성분으로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성장기 발육을 촉진하는 중요한 미네랄이다. 또한 양서류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을 올챙이를 개구리로 변화하는 변태 호르몬이다. 멍게를 비롯한 몇 가지 생물에서도 바나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갈조식물에 들어있는 프로보포 옥시, 다제는 바나듐에 의해 활성을 갖는 효소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양생물의 여러 금속 원소를 바닷물로부터 부지런히 받아들여 농축, 저장한다. 따라서 영양이라는 관점에서 보며 해양생물은 필수 금속의 보고이며 바다는 우리들의 귀중한 자산인 것이다. 최근에 바나듐이 당뇨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에 걸린 실험지에 바나듐 나트륨과 소금을 섞여 먹인 결과 당뇨병이 치료되었다는 주목할 만한 보고가 있는 후에 다양한 바나듐 함유 화학물을 합성 응용하고 있다. 몰리브데름은 흔히 식품 보존을 위해 식품 또는 의약품 등에 첨가되는 물질, 설파이드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파이드는 이에 가민한 환자에게 두드러기, 설사, 기관지 전식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이다. 인과 비소도 생명의 필수적인 언소이다. 이들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존재이다. 인과 관련하여 인산수소와 인산이 수소이온은 혈액의 보충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산이온은 DNA와 PNA 당, 에스테르에서 연결 단위이며 또한 이것은 생체계에서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 단위인 ATP 일부이다. 뼈는 인해석이라고 부리는 인산염, 미네랄, 인산수소나 칼슘이다.